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콧. 유독 생각처럼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뭐 계획한 것도 다 틀어지고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것도 없고 오늘은 정말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날은 유독 뭔가를 기대를 엄청 하거나 아니면 네. 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날 그런 날이 찾아오곤 하는데 그런 기분을 겪으면 정말 기분이 한없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럴 때 좀 으쌰으쌰 힘을 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좀 의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분과 함께라면 절로 의연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차이나 코드의 행운의 편지,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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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P 배정현입니다. 행운의 편지 말고 그냥 행운까지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다시 한번 차이나 코드의 행운으로 부탁드릴게요. 영국에서 시작된. 아무튼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이 거의 안 풀리는데 덥기까지 하면 정말 최악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시간이 쫄릴 때는 저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시간이 쫄리거나 막 그럴 때는 10분 먼저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행운의 편지 같지 않았나요? 되게 그랬어요. 그렇죠. 시작부터 시간이 쫄린다는 표현을 써갖고 또 쫄리는 만큼 심장이 쫄깃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역시나 좀 행운의 편지다운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왠지 이분은 계획한 대로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계획이 틀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을 바꾸실 것 같은데요. 블링블링 한결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빠릿빠릿한 이미지였나요? 사실 저는 계획이 틀어질 것까지 대비하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조금 약간 융통성 있게 잡아뒀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저랑 여행 가시면 그렇게 편하답니다. 여러분? 네. 여름휴가는 한경과 함께. 네. 사실 이렇게 틀어지는 일, 저희가 뭐 녹화할 때 뭐 NG가 나거나 뭐 말이 꼬이거나 그럴 때 약간은 민망한 정적이 흐르기도 하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서로 좀 여유 있게 웃으면서 괜찮아, 더 좋은 발음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조금 토닥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본인한테 하는 말인가요? 저 혼자 치열하 해보려고 제가 NG를 많이 내서. 네. 그 말을 하심으로써 엔진 내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졌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대륙 진출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보미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시간에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이 대륙의 스케일을 정리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은 뭐 규모면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땅덩어리와 인구수 스케일부터 남다르죠. 자,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상상 그 이상 중국이라서 가능한 스케일을 저희가 차트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그 1탄으로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관광 명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규모들이 소개될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순위로 알아볼까요? 네, 대륙 스케일 명소 탑10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운강석굴 윈강시쿠입니다. 네, 중국의 3대 불교 석굴 중 하나로 그중에서도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동서로 약 1km에 이르고요. 석굴의 총수는 42개인데요. 특히 그 안에 252개의 석굴과 5만 1000여 개의 석상은 운강석굴을 역사적으로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9위는 후베이성에 세워진 관우동상 광공성상입니다. 무게가 1,320톤, 높이는 무려 58m, 면적은 약 8,000여 평에 임박합니다. 가늠하기 어려우시죠? 네, 비교해드리자면요. 자유의 여신상에 딱 5배 되는 무게이고요. 약 20층 빌딩 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000여 개의 청동 조각을 이용해서 제작한 이 동상은 2016년에 완공됐습니다. 주민들은 관우동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끝맺는다고 하네요. 8위는 허베이성의 피서산장 비수산庄입니다. 중국의 4대 원림 중 하나로 꼽히는 피서산장은요.
황제의 여름 궁전으로 쓰인 장소인데요. 네. 자금성에 있던 황제들이 여름에는 자금성에서 이곳으로 와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지 면적으로는 자금성보다 넓고 중국 황실의 최대 규모의 정원인 이황원보다도 2배 넓은 규모라고 하니까요. 야,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가늠할 수 있겠죠? 여기도 꼭 가봐야겠네요. 이어서 7위는 푸젠성에 위치한 토루, 두러우입니다. 토루는 흙으로 만든 집단 주택이라는 뜻인데요. 푸젠성 서부와 남부의 높은 산과 험한 고개에 위치한 토루는 독특한 건축 양식과 유구한 역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전랑과 재난을 피해 높은 곳에 지어진 건데요. 신화적인 산간 건축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타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야, 저 높은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정말로 이 대륙의 스케일 특집다운 차트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네. 저희가 현실에서는 1억이라고 하면은 억소리 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차이나 코드에만 오면 1억이 적게 느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 맞아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1억을 오늘 이 크기에 대입해서 보시면 정말 크기가 말도 안 되게 큰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스케일이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9위 그 관우 동상을 보면서 저희가 다 와 이게 저희가 보는 게 맞나 이렇게 계속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네. 마치 원근감은 다 무시한 것 같은 그런 스케일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이 삼국지의 관우를 얼마나 특별한 마음, 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숭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인들의 약간 관우는 관우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네네. 관우는 의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의리의 신. 뭐 그래서 중국 곳곳에 있는 사당 같은 데를 그냥 임의로 한번 들어가 보면 관우에게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중국인들은 정말 삼국지 인물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삼국지 자체를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그 인물들을 정신적 지주로 받아들여서 네. 그들이 말했던 거, 세웠던 업적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네. 문화가 많이 자리 잡혀 있죠. 네. 그리고 7위는 산간에 지어진 토르였습니다. 이걸 보니까 태양의 도시, 공중 도시로 부르는 페루의 마추픽추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아래 1, 2층에는 창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흙벽의 두께가 1m 이상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요새처럼 견고하게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문을 닫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특별한 독특한 구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마당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도 있고요. 조상을 모시는 사당까지 마련이 돼 있다고 해요. 재밌는 거는 아까 사진으로 보셨지만 이 토르가 동그란 형태로 되어 네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그걸 보고 미설기지 아니야? 라고 오해한 적도 있다고 해요. 이게 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스케일도 스케일이지만 그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 같은 거를 들으니까 더 재밌게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어서 6위부터의 순위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 스케일 명소 탑 10, 6위에서 3위까지 순위 보시겠습니다. 6위는 산시성의 고대 도시 빙야오입니다. 14세기에 세워진 빙야오는 중국 한나라 전통 양식이 잘 보존된 고대 도시인데요. 모든 시설들이 양호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왔고요. 중국 역사에서 중대한 시대의 문화, 사회, 경제, 종교 발전상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성벽의 둘레만 6km가 넘고요. 면적은 자그마치 여의도의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5배. 성문 안으로 발을 디디는 동시에 타임머신을 탄 건가? 라는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땐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이게 또 여의도 5배라고 하니까 남규 씨 맞았죠. 저기 서 있으면 점이에요. 보일까요? 5위는 스촨성에 있는 낙산대불乐山大佛입니다. 강가에 있는 리린산 서쪽 암벽을 통째로 잘라내 새긴 그 마의 석불로서 낙산대불 앞쪽으로 흐르는 강은 세 갈래 강이 합쳐지는 곳이라 옛날부터 물살이 세서 배가 자주 전복하던 곳이었는데요.
때문에 당나라 때 승려 해통이 배가 안전하게 지나다니기를 기원하면서 713년부터 조각을 시작했고 90년에 걸쳐 지어져 80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경외감이 절로 생긴다고 하니 스촨성에 가신다면 꼭 낙산대불 눈도장 찍고 오세요. 4위는 베이징에 있는 황실정원 이화원 이허유엔입니다. 이화원은 750여 년간 황실의 정원으로 사용되던 곳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곳입니다. 천안문 북서쪽 19km, 쿤밍호수를 둘러싼 290헥타리의 공원 안에 조성된 공간인데요. 이화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호수 공명호와 호수를 파는 흙으로 쌓은 만수산 등을 합친 이화원의 규모는 여의도의 약 10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점점 커지네. 아, 이제 막 크다. 이제 호수랑 산까지 막 만들어내니까 좀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아니,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 정수를? 네. 물을 길어다가? 네, 그래서 파는 흙이 산이 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3위는 상시성에 있는 병마용, 삥마용입니다. 병마용은 진시황의 무덤에서 발견된 병사나 말 등의 모형인데요. 실제 사람 크기에 사람과 흡사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병마용은 실제 진나라 궁정에 일하던 사람 수만큼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병마용은 진시황릉 주변에 있는 구덩이였고 아직 진시황릉은 본격적으로 파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완벽한 복원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진시황도 모르고 시진핑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정말 중국의 스케일을 제대로 보고 계시는데요. 네. 6위는 고대 도시 핑야오였고요. 5위는 낙산대불이었습니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 관람을 하죠? 좀 풀샷을 보려면 강 건너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에서 타고 관람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봐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웅장함을 저도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은 방금 전에 한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따라서 이제 관람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간 밀리듯이 좀 구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조금은 무서울 것 같아요. 아, 근데 무섭기도 한데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보이는 불상 모습이 되게 그 보이는 곳마다 시선이 다르니까 되게 새롭거든요. 처음에는 대불의 머리밖에 안 보여요. 조금 더 가면 귀만 보여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는 이제 또 볼만 딱 보여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재미 요소가 돼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얼마나 클지 더 상상이 가지 않으세요? 한 번에 다 못 보는 네, 거예요. 못 봐요, 절대. 한번 우리 차코 특집으로 중국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좀 정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죠. 듣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낙산대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사나운 물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낙산대불이 완성된 뒤에 진짜 물살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 한 거 보니 대불을 조각하기 위해서 파낸 돌덩어리들을 강에 던져서 쌓인 결과 유속이 완만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어서 살펴보면 4위는 인공호수 이화원이었고요. 3위는 병마용이었습니다. 네, 이 3위를 차지한 병마용 저 어렸을 때 봤는데 제가 모형을 본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봐도 굉장히 엄청 압도되는 그런 스케일이 있었거든요. 네. 병마용 가시려는 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병마용에 가면 갱이 3개가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갱, 2갱, 3갱이 있는데요. 절대 1갱부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죠? 왜요? 1갱이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요. 그걸 마지막에 봐야 그 온전한 병마용을 다 느끼고 올 수 있어요. 처음에 2, 3갱을 보고 1갱을 봐야지 멋있고 1갱을 먼저 보고 2, 3갱을 가면 좀 뭔가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반드시 2, 3, 1 순으로 네, 관광을 이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 입장료는 제 기억에 한 150위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야 알차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또 팁이 있는데 기념품 샵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시지 말고 나중에 나와서 회족거리로 갈 수밖에
수밖에 없거든요. 회족거리에 가면 5분의 1 가격으로 기념품을 와. 살 수 있으니까 오. 경마용에서는 입장해서 잘 관람만 하시고 사진 남기시고 기념품은 밖에 나와서 사시는 걸로. 아, 네. 그건 진짜 꿀팁 꿀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차코 특집할 때 이렇게 가이드로서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간 저희 차이나 코드에서 그 생생한 현장을 담아보는 코너가 생기길 은근히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자, 그럼 마지막 순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대륙 스케일 명소 탑10 대망의 1위와 1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달에서 진짜 이게 보이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규모의 군사시설물 만리장성. 중국 황제들의 안식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건축물 자금성. 이 중 1위는 만리장성 아닐까요? 1위는 저는 고궁일 것 같아요. 그래요? 페이쌤 정답! 1위는 베이징 중심부에 위치한 궁궐 자금성 쯔찜정입니다. 황제의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건축물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대 궁궐로 전체 면적이 약 22만 평에 이르는데요. 약 20만 명의 노동력이 동원이 됐고 15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1420년에 완성됐습니다. 건물이 980채, 방 8,707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엄청난 규모의 궁궐입니다. 자금성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이기도 해서 자금성 안에 있는 여러 궁들은 진열실로 사용되어 중국의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자금성만 제대로 둘러봐도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네. 아유, 미아되겠어요, 저 안에서. 그리고 저기 너무 더워요. 햇볕을 가릴 데가 없어요. 2위는 베이징의 성벽 유적 만리장성 만리장城입니다. 기원전 220년 진시황은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통합된 강어 산성을 쌓기로 했습니다. 만리장성의 축조는 그 후 명나라 시대까지 계속되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규모의 군사 시설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공사는 여러 황제에 의해 계속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은 17세기에 완성된 것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래서 달에서 만리장성이 보이는 게 맞나요? 맞나요? 아니, 궁금한데 왜 계속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능에서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아. 그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알려주시죠. 알려주세요. 응. 네, 알려드리자면요. 안 보입니다. 네,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엄청난 길이긴 하지만 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뭐 보인다 이런 말도 들었어서 얼마나 긴 건가 했는데 결국은 안 보이는 거였고 이 만리장성은 뭐 워낙 유명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페이쌤은 혹시 직접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걸 다 셈이 10번 넘을 것 같은데요. 유학할 때 와. 왜 예를 들면 엄마 왔을 때 한번 모시고 가야 되고 또 그다음 친구 오면 또 같이 가야 되고 여행 가면 또 같이 가야 되고 해서 10번 이상 간 것 같은데 모택동이 그런 말 했잖아요.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사내가 아니다. 진정한 사내가 아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정말 상남자죠. 열 번이나. 10번을 갔다 왔고요. 그 루트가 되게 다양한데 거의 모든 루트를 다 가본 것 같고 올라갈 때 등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케이블카 탈 수도 있고 또 올라가는 뭘 타고 올라가기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다 경험해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계절마다 또 갈 때마다 가는 시야마다 느낌이 다 조금 달라서 정말요? 한 번은 꼭 가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엄청난 만리장성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고 하는데요. 네. 분명한 건 이 만리장성 건설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해요. 네. 이 만리장성은 그 웅장한 만큼이나 희생자를 많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 1위, 대망의 1위는 자금성이 뽑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중국과 중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징을 갖는 장소죠. 그럼요. 중국인들은 보통 자금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꾸공, 고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아마 조사하면 그 1위도 자금성, 우리가 얘기하는 꾸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쭉 보셨는데 전부 다 중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륙의 명소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엄청난 규모잖아요. 자금성을 좀 의미 있게 둘러볼 수 있는 팁 이런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금서 갔을 때 진짜 너무 더웠죠. 너무 더워서 겨울에 너무 춥고. 네, 걸릴 뻔할 정도로 너무 더워서 꼭 선캡이든지 우산이든지 양산인지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요즘 또 여권 필수 지참하셔야 되고. 여권까지? 네, 수시로 검사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국제학생증은 학생 할인도 된다고 네. 하니까 혹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학생증 지참하시고 가시면 할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 넓어서 맞아요. 지하철에서 고궁까지 걸어가기 좀 멀잖아요. 맞아요. 지하철까지 가셔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대륙의 스케일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마트를 가볼 겁니다. 바로 여러분께 오늘 해드릴 거는 중국의 요거트예요. 중국의 요거트는 진짜 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없는 특이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따 설명 다시. 1위 회사라는 건데 있습니다. 전 요거트 코너로 가볼게요. 자, 저는 이제 요거트를 다 샀고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지러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사놓은 건데요. 소개하려고 한번 꺼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그 플라스틱 통에 담긴 요거트인데 이건 플레인 맛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색깔이 이런데 끓인 요거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건 호두맛 나는 거, 대추맛 나는 거, 그다음에 이거 좀 특이하죠? 이렇게 이 팩에 담긴 풋사과 맛, 청사과 맛 요거트고. 자, 한번 본격적으로 시식을 해볼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사각형, 이 통에 담긴 이 요거트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빨대와 같이 먹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스푼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이 빨대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 빨대로 꽂아서 바로 먹습니다. 이렇게 트는 곳이 있어서 여기 터서 한번 빨대로 꽂아서 먹어볼게요. 사과 맛이 나긴 나는데 여기 성분 보니까 사과 즙, 그 다음에 뭐 설탕, 뭐냐 이거, 하여튼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써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먹어보니까 이게 사과 그림이 없었으면, 사과라고 안 적혀 있었으면 사과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연한 맛이 나네요. 이거는 가끔씩 먹는 걸로. 아까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이 사각형, 이 통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빨대와 같이 먹어요. 상당히 가시죠? 빨대 여기서 뜯어가지고 이거를 빡 해서 먹으면 됩니다. 아이고. 플레인 요거트인데 이 회사 1위 회사라는 건데 저 이 회사 요거트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설탕도 안 들어가 있고 아주 진한 맛이 납니다. 그냥 요거트예요. 그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거, 이번엔 호두맛 요거트. 이 회사도 굉장히 멍요라고 굉장히 요거트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견과류 맛은 처음 먹어보네요. 향은 우리나라 아침 햇살?
그 향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는 견과류가 막 들어있어요. 보니까 견과류랑 귤이랑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안에 내용물도 꽤나 푸짐하고 아침으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추! 진짜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별로 먹기 싫은데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아까 이거 요거트 회사랑 같은 1위 회사고 대추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크네. 이게 작은 걸 또 안 팔아요. 제가 아까 갔던데 그래서 큰 걸 샀는데 사실 큰 것도 5원으로 한 800원 하나?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특별히 싸서 또 많이 걱정이 됐는데 색깔은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노란색? 바나나 우유 색깔이에요. 딱 바나나 우유 색깔이다. 마셔보겠습니다. 대추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약간 요거트에 계피 맛이 난달까? 그런 맛이 나네요. 대추 맛이 확 나요 진짜.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대추 맛은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로 약간 날 것 같아요. 이거 좀 중독되네요. 네 번째, 색깔이 보라색이래. 갈색인데 이게 그거예요. 샤오 수안나이라고. 이게 샤오라는 글자가 앞에 있는데 수안나이가 이제 요거트고 샤오가 이제 뭐 끓이다는 아니고 이렇게 뭐 태우다, 끓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건 점성이 없네요. 액체예요. 색깔은 커피 같은데 커피만 그런 거 하나도 아니고 굉장히 우선 묽은 요거트. 저는 굉장히 되직하고 진한 맛 좋아하는데 엄청 묽은 요거트고 아까 사실 대추를 먹어서 굉장히 지금 대추 맛밖에 안 나요. 대추 맛을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요거트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유를 배달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막 신선하게 봤는데 중국은 우유 대신에 이러한 요거트, 수안나이를 배달해서 먹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요거트를 좋아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모양 이런 것도 많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유는 사실 중국에서 조금 비싼 편이고요. 사람들 우유 대신에 이렇게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는데 그래서 유통기한도 별로 안 짧아요. 한 3주에서 길게는 한 3개월까지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중국 오시면 마트 가셔서 저렴한 요거트 한번 많이 맛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 안녕.